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위상 한일이입니다.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와 핫한 이슈를 누구보다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라타기 전 나는 동료들과 농담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군이 우리와 훈련을 한다고 해서 뭘 보여줄 수 있겠어? 장비도 오래됐을 거고 훈련 체계도 단순하겠지. 내 말에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고 나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국 특수부대, 세계에서 손꼽히는 정예의 부대 아닌가? 한국군이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나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에 당황했습니다. 훈련 기지에 들어서자마자 보인 것은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십 대의 드론이 공중을 날아다니며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고 한국군 병사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진짜 제대로 준비했네.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군 특수부대의 대장인 박진수 소령이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훈련 일정과 목표를 설명했는데 그의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가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 훈련은 실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북한과 대치 중이라 항상 대비하고 있죠. 그의 한마디가 나의 자만심에 묵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제대로 된 도전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 밤 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익숙했던 자신감은 어느새 불안감으로 바뀌었고 침대에 누운 나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에 잠을 설쳤습니다. 과연 내가 저 사람들과 겨룰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기지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부대원들과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하기 전이라 한국군의 일상적인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훈련장은 바쁘게 움직이는 병사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고 서로를 보조하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병사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행동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캡틴 리, 아침 운동 좀 하실래요? 갑자기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어제 만난 박소령이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간단한 체력 훈련에 참여하라고 권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승낙했고 이내 한국군 병사들과 함께 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첫 느낌은 이랬습니다. 쟤네들이 왜 이렇게 빨라? 훈련 초반에는 여유를 부리며 속도를 맞추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지친 기색 없이 꾸준히 페이스를 유지했고 오히려 훈련이 거듭될수록 더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체력과 끈기에서 묘한 자극을 느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박소령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캡틴?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네요. 당신 부하들은 체력 하나는 인정해야겠어요. 박소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건 준비 운동일 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진짜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이상하게 긴장감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도전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자 본격적인 합동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훈련 과제는 시뮬레이션 작전 수행이었습니다. 훈련장은 실제 전투 환경을 완벽히 재현한 시설로 내부는 골목과 건물로 이루어진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목표는 적진 깊숙이 침투의 주요 정보를 확보한 뒤 무사히 탈출하는 것이었죠. 우리 영국 특수부대 팀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 정도 훈련은 수없이 반복해왔으니까요. 우리가 상대할 팀이 한국군이라니 조금 심심할지도 모르겠군. 팀원 중 한 명이 농담을 던졌고 나도 가볍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우리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상황과 마주쳤습니다. 한국군은 놀라운 기동성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훈련장을 누비며 압도적인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로로 접근했고 드론과 센서 장비를 활용해 우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움직였습니다. 적이 어떻게 우리를 알고 움직이는 거지? 나는 무전기를 통해 동료들에게 물었지만 답을 들을 틈도 없이 또 다른 기습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작전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채 훈련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작전 결과를 분석하던 중 나는 박소령이 보여준 데이터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패턴을 분석해 즉각적으로 대응했다고요? 이건 단순히 훈련이 아니라 실전 경험에서 나온 기술 아닌가요? 박소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곧 실전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상황에선 창의적이고 빠른 판단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좌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훈련 방식,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야. 협력을 배울 기회야. 그들의 방식에서 내가 배울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국 특수부대의 강점과 한국군의 강점을 함께 활용하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상상하며 말이죠. 다른 팀원들도 상황 분석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 넘쳤던 팀워크가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국군의 방식은 우리에게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작전 브리핑 후 일부 팀원들을 따로 불러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움직이는 패턴을 좀 더 다양화하고 협동에 집중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드론에 대비하기 위해 상대의 주의를 분산시킬 방법도 마련해야 해. 팀원들은 진지하게 내 말을 듣고 동의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작전을 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드론의 시야를 교란하기 위해 연막탄과 소음 장치를 사용했고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은 이전과 달리 더 민첩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여전히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움직임을 간파하며 반격에 나섰고 훈련장은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는 박소령이 이끄는 팀의 기민한 판단력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우리도 이 경험을 통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훈련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작전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지만 결과 분석에서 양 팀 모두가 배운 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소령은 내게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치열했습니다. 특히 연막과 소음 장치 창의적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신 겁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신의 전술을 보고 배운 겁니다.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건 한국군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와는 서로의 손을 힘껏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동맹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훈련 3일차 이번 과제는 양 팀이 산악지대를 배경으로 전개될 구조 및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팀별로 각기 다른 경로를 선택해 정해진 목표 지점으로 이동한 후 가상의 인지를 구조하고 안전하게 후송하는 임무였습니다. 훈련 초반 우리는 익숙한 패턴으로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산악지대라는 환경은 생각보다 까다로웠고 한국군은 이를 철저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벽을 가로지르는 로프와 경사면을 활용한 기동력을 극대화하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중간에 이르렀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며 일부 지점이 붕괴된 것입니다. 훈련 상황은 즉시 중단되었고 각 팀은 긴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모두 조심해. 산사태가 더 올 수도 있어. 나는 무전기로 팀원들에게 경고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박소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리 대위, 근처에 고립된 주민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산사태로 길이 막혔고 시간이 없습니다.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우리의 상황도 위험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좌표를 알려주세요. 협력하겠습니다. 우리는 한국군과 즉석에서 팀을 재편성해 구조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협력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매끄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군은 지형 분석과 장비 사용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우리는 구조 장비를 활용해 힘을 보탰습니다. 마침내 고립된 주민들을 찾아냈을 때 그들은 추위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갑시다. 모두 무사할 겁니다. 나는 주민들에게 안심시키며 한국군과 함께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탈출 경로를 확보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장비와 함께 산사태로 막힌 지형을 뚫어야 했지만 한국군의 신속한 판단과 우리의 결단력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고립자까지 안전하게 대피시킨 뒤 우리는 훈련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기지로 돌아온 나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과 함께 진정한 전우애를 느꼈습니다. 박소령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우리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훈련이 모두 끝난 날 우리는 기지 내 강당에 모였습니다. 각국 대표가 훈련을 평가하는 발표가 이어졌지만 나는 다른 어느 평가보다도 이번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깨달음이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국군은 감사의 의미로 간단한 환송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강당 한쪽에서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막걸리와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소령이 다가와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캡틴 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훈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잔을 받아들며 답했습니다. 박소령님, 이번 경험은 제게도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 부대에 전달할 겁니다. 훈련 중 느꼈던 긴장과 경쟁심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환송 행사가 끝나갈 무렵 박소령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훈련에서도 꼭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땐 영국군의 새로운 강점을 저희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번엔 한국군에게 배웠으니 다음엔 우리가 더 좋은 걸 보여드릴 차례겠죠.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훈련 중의 장면들을 떠올리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선 진정한 신뢰와 우정을 쌓은 값진 경험이었다. 한국군은 단지 강한 군대가 아니라 혁신적이고 실전적인 조직이었다. 우리는 그들의 방식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서로의 강점을 발전시켜야 한다. 보고서를 마친 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훈련 때는 어떤 도전을 함께 할까? 나는 한국군과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이렇듯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